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늘고 새 일자리 줄어. 미국 고용 냉각에 9월 금리 인하 기대. 미국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가 3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민간 고용 증가 규모도 석 달째 감소세를 띠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날 공개된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제약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한 노동시장 추가 둔화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장은 보다 정확한 미국 노동시장 현황을 보여줄 5일 노동부 고용보고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달궜던 바이코리아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올해 상반기 이어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수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약 22조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의 코스피를 향한 관심은 국내 수출이 확대하는 상황과 관련이 크다는 것이 증권가 분석입니다. 국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증가세입니다. 넥스트 차이나 인도 증시 훈풍 새 격전지 등극.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인도 증시가 세계 5위에 등극하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도의 대표 주가지수인 니프티 50은 올 들어 약 12%가량 상승했습니다. 최근 니프티 50의 강세는 인도의 총선 이슈가 마무리된 후 소폭 하락하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 투자자들이 몰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주주 환원 세제 혜택 구체화, 밸류업 재시동 거는 금융주. 정부가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드맵에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최대 주주 할증세 폐지 등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금융주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하루 만에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부를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279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뉴욕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자면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쿨다운을 배드뉴스였지만 호재로 좀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장 전 체크해볼 이슈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 살펴볼 이슈와 종목들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오늘 이구산업이랑 하이젠 RMM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AI 산업에 대한 핵심,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지금 핵심 자원이라고 해가지고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KBI 메탈이라든지 뭐 지속적인 구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계 수혜주들이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최근에는 이 구리 관련되어 있는 이 또 신고가를 달성하는 이 모습까지 나와주면서 가격이 지금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이 흐름은 얼마든지 우리가 좀 늘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이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라고 표현해놨는데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다 보시면 편하게 딱 보이실 겁니다. 과거에 저항자리, 강한 저항자리를 맞던 5,000원대를 지금 돌파하고 나서 터치를 하는 구간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터치를 했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어떻게 뚫어내는지, 어떻게 지켜내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해당 구간자리 지켜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강한 상승까지 또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또 이제 신고가 패턴으로 또 연결되는, 우리가 흔히 이런 우상향, 추세도 지금 상승추를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수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수적으로 일단은 과거 저항대 아래로서 지켜주는 구간까지, 현재 뭐 지지 구간까지 해당 이 구간 6,000원 아래로 해가지고 해당 이 5,000원 전방으로 이 구간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로 보고 있고요. 지금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앞서 말했다시피 신고가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8,000원대를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 3,500원대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이 3,500원대를 지키는지 보시면서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은 이제 뭐 신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기 종목입니다. 신규 로봇 관련되는 반사이기 종목이고,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지속적으로 로봇, 사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AI라는 이 영역이 들어서게 된 게 인공지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려는 건 뭐였다? 인공지능 로봇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완성형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봇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뭐 대기업들에서도 지속적인 투자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되는 종목들 강하게 상승하는 걸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AI의 이런 흐름, AI에 있어서 관련주들이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SOE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 뭐가 된다? 신규 로봇 관련주니까 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봐야겠죠. 얼마나 올려치는지는 이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는 뭐 기관이 되었던지 외국인이 되었던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포라고 표현하는 특정 인물이 어떻게 올리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또 이제 신규 상장주 반등 기대라고 하는데, 지금 신규 상장주들은 뭐 이제 바닥, 사실 이 하이젠 RNM이 바닥을 어디로 잡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들이 보통 이제 바닥을 잡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뭐 상한가 뭐 2연상, 3연상 나올 만큼 바닥만 잡힌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강한 시세 분출, 강한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모든 게 신규예요. 로봇도 신규고 뭐 신규 상장주고 이런 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있어서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매수 가격도 지금 약 15,000원 정도가 저항이에요. 15,000원 저항이기 때문에 15,000원대를 지키는, 15,000원대 아래로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00원 정도, 뭐 좀 더 본다 하더라도 12,000원 정도 분할 포지션 잡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손절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본다라고 하면 10,000원대를 깨는 9,800원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은 하이젠 RNM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 산업에 있어서 오늘은 이제 구리 가격 반사이익으로서 이구 산업, 그 다음에 이제 AI에 있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으로서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 이 두 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구산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구리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구리 가격이 최근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여기에 또 많은 전력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값과 연동해서 전선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 8,000원 열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이젠 RNM 살펴봤습니다. 특히 신규 로봇 관련해서 상장했던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었고요. 시간 외에서부터 어제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하방이 또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4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 우리 증시 파월의 비둘기 파적 발언과 더불어서 이 테슬라의 급등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특히나 미증시에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우리 증시 훈풍으로 불어들이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4% 넘게 올라갔고 LNF가 9% 넘어가는 강세를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의 강세가 또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방향성을 가리킬지 지금 바로 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2%,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2,817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3% 상승하면서 838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오셈부터 HLB 제약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오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CXL 2.0 메모리 규격에 대응하는 이 양산형 검사 장비를 국내 최대 메모리 기업에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 거래일에는 4%가 넘어가는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H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는 간약 신약의 이 허가 심사 재개를 위해서 미국 FDA와 미팅을 현지 시간 2일에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전 거래일에는 상한가로 마감하는 희소식을 또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램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인터포저 제조 핵심 기술 글라스올 식각 기술 개발 관련해서 특허를 출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인기 종목 탑10 안에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의 전구체 생산과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고요. 테슬라가 시장을 상회하는 이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7%가 넘어가는 강세를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한 지 지금 3분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최근의 시장이 오늘 이전까지 최근 시장을 놓고 보면은 이 상승에 대해서 힘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현물에서도 큰 폭의 움직임들이 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800선 뚫어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2,800선에서 많이 벗어나는 게 좀 어려워 보이는, 좀 힘겨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전일 미국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반도체와 전기차,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았는데 오늘 그 모습들이 국내 시장으로 상당히 잘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 넘게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까지 2차 전지는 전일에도 분위기가 좀 좋았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있고 전기전자 섹터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 좀 시원하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2,800선을 2,816포인트거든요. 많이 좀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좀 더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서 기대는 하고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지금 기대치가 올라갔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페드와치에서도 70% 가까이, 70%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경제 지표들이 물가는 좀 안정적이고 경기는 살짝 침체되는 모습, 고용도 좀 떨어지는 모습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경제 지표들에 대한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의 시장은 상당히 환호를 하면서 적극적인 순매수가 미국 시장에서도 들어갔고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들어오는 그런 장 초반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뉴욕 증시가 반장했고요. 오늘도 휴장을 이어가기 때문에 내일 우리 시장 안에서는 또 영향을 좀 줄 만한 부분이 모멘텀이 좀 적다라는 부분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하반기 전략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상무님, 일단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할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후에 하반기 향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같이 여쭤볼게요. 네, 우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이 반도체에 대한 실적을 예상하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국내 수출입에 대한 지표가 나오죠. 그 부분에서 국내에선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상당히 비교적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잘 맞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예상 실적이 상당히 실제 발표하는 실적과 근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날은 그 날의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냐 어닝 쇼크냐 이런 쪽에 영향을 받았던 적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잠정 실적 발표하고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시장 영향이 좀 더 많이 받았었고, 잠정 실적 이후에 확정 실적이 나올 때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잠정 실적과 확정 실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도 확정 실적이 나온 날 주가가 변동폭이 좀 더 심한 경우들이 많았죠. 그 이유는 전망치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 엔비디아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에 적극적인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반도체는 당연히 실적이 1분기, 2분기 좋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엔비디아 공급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발언들도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 부분까지는 우선은 상당히 좀 편안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국내 증시도 하반기를 좀 바라본다라면 사실 반도체를 뗄 수가 없죠.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24년도 상반기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수급적인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증시가 외국인이었고, 이 외국인의 순매수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레벨업하면서 오늘도 보시면 2,800선을 훌쩍 넘어졌죠. 외국인의 힘이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럼 하반기를 예상을 해보면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냐, 사실 추세라는 것을 한 번에 바꾸기는 쉽지가 않죠.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산다는 이 부분이 한 번에 바뀌기도 쉽지 않다는 게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를 샀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상반기처럼 굉장히 많은 금액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외국인이 사기에는 하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반기에도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24년도에 가장 편안하게 매수해도 될 섹터는 단연 1등이 반도체거든요. 그만큼 외국인이 반도체를 상당히 좋아했다라는 점. 그래서 하반기에도 반도체를 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외국인들도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고요. 배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관심이 많은 이 외국인들을 본다라면 밸류업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반도체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에는 하반기에도 증시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3,000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잠정 실적 발표 앞둔 상황 속에서 오늘 분위기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고점 부근까지는 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특히 하반기 예상도 같이 좀 해봤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좀 중요하게 작용할 테니까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업 관련해서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세제 혜택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3,000선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같이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좁혀주시긴 했습니다만 밸류업은 언급을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상무님, 하반기에 좀 지켜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물론 이제 하반기에 어떤 종목들과 섹터들이 좀 더 많이 가느냐, 사실 반도체가 좋은데, 반도체가 뭐 가장 시가총액도 크고요, 실적도 탄탄한데 문제는 반도체가 많이 올랐죠.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는 2%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2%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를 놓고 경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쪽이 조금 좋은 분위기가 나오면 한쪽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그리긴 그리겠지만 등락을 겪어가면서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반도체를 빼고 나서 본다라면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되느냐?
이 밸류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실적적인 측면도 놓고 본다면 우선 밸류업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은행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자동차와 은행주, 자동차는 조금 하락을 했었고요. 은행주들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했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부담이 조금 덜해졌죠. 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조금 떨어졌다라는 점. 그래도 사실은 좀 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장 밸류업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은행은 우상향을 그리긴 그리겠지만 좀 등락을 거듭할 수 있고 그러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이 그래도 좀 덜한 종목들은 조선업종들 사실 하반기에는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업종과 건설업종을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반기에 해외 수주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실적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하반기 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도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바닥을 찍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판매 증가 속도가 생각보다 더뎠지만 이제는 바닥을 찍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판매량까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확인했고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덜한데 실적은 하반기에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전기차, 2차 전지 업체까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도 좀 추려주셨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은행주 쭉 우상의 곡선 그리겠지만 등락을 거듭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이 좀 탄탄한 쪽으로는 조선주나 건설업종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같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테마 움직이는 부분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XL, HBM, SSD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CXL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오셈이 오늘 주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MLCC 쪽도 함께 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늘도 손해보험사, 은행주들도 좀 잘 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해운사들도 오늘도 1.75% 상승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흐름 좀 좋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 수단을 살펴보더라도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이름을 좀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 중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게 CXL이라서요.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모님 CXL 같은 경우에는 DDR4나 5랑 비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전에도 잘 만들어 놔놓고 인텔의 CPU가 나오지 않아서 활용하지 못했던 이력이 있었고 CXL과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텔에서 CPU가 나와줘야 이게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세대 먹거리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CXL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너무 끌어온 건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좀 드는 시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사실은 HBM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반도체 그러면 HBM 당연히 따라왔고 AI 이쪽으로만 단어가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런 와중에 최근 들어서 이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나오면서 CXL 관련주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CXL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새로 없던 게 새로 등장한 건 아니고요. 이전에도 좀 이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이 확장을 하려고 했었다가 사실은 조금 관심이 좀 더뎌졌었다가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CXL도 이 좋은 기술력이고 HBM처럼 이렇게 새로운 파트로 좀 나아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아직 확실하게 시장에 HBM처럼 주도를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갈 길이 조금은 먼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선 CXL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셔도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HBM에 대해서 반도체가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HBM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반도체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 관련해서 좀 깊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변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HBM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CXL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무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 좀 점검해 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랑 기관 투자자가 그래도 오늘은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 안에서 크게 좀 들어오면서 2,800선도 좀 훌쩍 넘긴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여전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이제 흐름이 좀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도 삼성전자, 삼성 실적이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이제 대형주 반도체단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좀 반도체주 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공급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장비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오전장의 흐름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반도체의 날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키워드로 보면은 여전히 AI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들 이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도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AI에 대한 어떠한 키워드는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실적 전날에 보통 이제 그 주가가 올랐다가 당일에는 좀 빠졌던 그런 경향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매수기에는 좀 오늘, 내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오늘 이제 전고점 86,000원대를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결국에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나스닥이 또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올랐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지만 신규 관점에서는 약간의 밸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의 날입니다. 정말 잘 가고 있고 특히나 CXL, HBM 다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온디바이스 AI 쪽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도 연속성을 가지고 일단 오늘장 안에서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폭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하반기 전망도 살짝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우리 상무님과 이야기 나눴을 때는 이 정도면 우리 3,000P 가능성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힘을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7월까지는 좀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좀 더 뒤로 갈수록 약간은 좀 리스크일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상 너무 이제 상반기에 대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우선은 이제 주식시장이 과거와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2010년대 이후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상반기 주도 업종들이 이제 8월부터는 계속해서 좀 눌렸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의 주도 업종이 뭐였냐라고 본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당연히 반도체가 있겠고, 그리고 자동차, 화장품, 방산 등 이런 이제 수출주들이 굉장히 잘 올라갔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상반기 주도 업종들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눌리는 이런 기간 조정이 오는 이유는 바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떠한 이익 전망치가 상반기에 너무 이제 선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간 조정이 왔을 때는 다시 한번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는 매수기에는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은 좀 신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우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미국의 대선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향후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좀 불확실성이나 이제 단기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을 또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을 때도 중국 관세율이 기존 3%에서 2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반사이익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사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자국 보호 정책을 좀 펼치다 보니까 중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다 이제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트럼프가 당선시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이제 국내 기업들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시려면은 결국은 이제 대선에 따라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전력기기, 전력 설비 쪽을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두 후보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전력망 쪽은 계속해서 구축을 하겠다라는 이제 정책들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이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 쪽도 어느 정도 좀 도피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 역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은 계속해서 좀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하반기 때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7월까지는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더라도 8월 달부터는 좀 하반기에는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특히나 빅 이벤트죠.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꼭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전문가님 퀄테스트 이슈 떼어놓고 보더라도 8만 원 정도면 좀 싸다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가 된 건지 그래도 오늘 장에서도 84,200원 전고점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대기 모드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일단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좀 짚어주세요. 우선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너무 좀 다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2분기 이제 초 때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지금 이익치보다 훨씬 더 지금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8조 이상대를 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6조 6천억대 그거보다 훨씬 더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기대감에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주가가 그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일단은 시장이 예상하는 어떠한 그런 수치보다 훨씬 더 좀 좋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AI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런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들 좀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가 HBM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쏠려 있거든요. 관심도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서 좀 점유율이 밀리는 삼성전자가 좀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론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쪽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범용 D램 쪽은 공급이 계속해서 좀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하이닉스 쪽이랑 마이크론 쪽이 HBM 쪽을 나눠 먹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범용 D램 쪽은 오히려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또 한 번 이제 주요 이슈가 뭐냐면 이제 그 퀄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8단 같은 경우에 3분기가 예정이고 12단은 이제 4분기까지가 4분기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게 결국 엔비디아에서 지금 하이닉스 쪽에 HBM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모자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테스트 요건도 낮추겠다라는 이제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직까지 뭐 시작한 건 아니지만은 CXL이라는 어떠한 그런 이제 돌파구도 마련이 좀 되고 있는 만큼 어떠한 그런 이제 엔비디아 HBM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너무나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D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단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굳이 HBM이 아니더라도 뭐 D램, 낸드, 그리고 범용 D램 쪽에서 수익 창출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HBM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좀 주가는 과대낙폭되어 있었고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전략들 좀 체크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좋은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 이어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이 부분도 내일 시장 발표 난 이후에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현대오토해봅니다. 올해 2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테마로 함께 분류되고 있는 이 테슬라의 호실적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거래일에는 6%가 넘어가는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와 수급이 90점이고요. 차트가 85점, 실적이 90점, 모멘텀이 95점으로 종합점수 90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토앱의 흐름은 4.52% 강하게 상승하면서 17만 5,9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AI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유진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2차 전지 정밀금형 부품 및 그리고 소재 전문 업체입니다. 신규 사업 매출 증가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 거래일에는 9%가 넘어가는 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5점이고요. 수급과 차트가 80점, 실적이 75점, 모멘텀이 85점으로 종합점수 81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35% 하락하면서 11,62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AI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AI 공략주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정부가 밸류업겹에 대해서 이 세제 혜택안을 발표를 하면서 전 거래일에 금융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가 넘어가는 강세로 전 거래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0점이고 수급과 차트가 85점, 실적도 마찬가지로 85점이고요. 모멘텀이 90점으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46% 상승하면서 83,4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로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 자리하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세 가지 테마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력기기와 전력설비입니다. AI 테마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데이터 센터 발로 좀 올라오는 전력기기와 전력설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부분도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입니다. 요즘 보험이나 은행, 지주사들이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전일 대비 강세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CXL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요즘 들어서 반도체, 오늘은 특히나 반도체의 날을 맞이해서 CXL도 잘 가고 있고요. HBM이나 뭐 낸드 할 것 없이 지금 골고루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들이 흐름 좀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테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어떤 테마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력기기, 전력설비 쪽은 하반기에도 좀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 대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기후적인 문제도 이제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여름이 평년도보다 좀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 이제 한국전력에서도 이제 그 전력 수급 대책을 또 설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전력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 커지면 이제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데이터망 센터도 구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도 이제 사용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공장을 간호하는데 365일 동안 24시간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설비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좀 대규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전력 사용량 소모도 굉장히 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러모로 이제 그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한 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전력 설비 쪽도 대표적인 수출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선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그 바이든 쪽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근데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쪽을 인프라를 좀 확대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전력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트럼프 측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금 전력망이 대부분 좀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력망을 계속해서 좀 교체를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입장을 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대선에 대한 어떤 이슈 부분도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일진전기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슈들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그 전력망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던 만큼, 사실 신규 관점에서 보시기에는 밸류 부담이 있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이런 전력기기 관련주 안에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PR이 거의 30배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일반적인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아직도 PR이 14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PBR도 보면은 대부분 대체적으로 4배에서 5배 이상 수준인데, 사실 일진전기는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2배에서 3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수주도 거의 5년치까지 꽉 차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런 신재생 기업과 또 이제 그 변압기 쪽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최대 규모인 게 지금 규모적으로 이제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4천억이 넘어가는 이제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한 2030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변압기 관련해서 15종 제품을 공급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수요 증가는 결국에 이제 생산량 증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단가 상승은 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전력기기 관련주들 하반기까지 한번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로 우리 전력기기와 전력설비 살펴봤습니다. AI 테마랑도 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전력설비랑 또 전력기기가 될 수 있겠죠. 그중에서 탑픽으로 일진전기 꼽아주셨습니다.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테마 중에서는 어떤 걸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금융주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제 대선 직전에 항상 이제 금융주들이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위험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이런 심리 때문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 대선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시즌 때도 사실상 그 수익률 상위권에 항상 이제 금융주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016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도 이제 금융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기 부양 스탠스를 좀 취하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이제 고금리가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은행주 쪽으로 해칭에 대한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하나의 어떤 그런 해칭 종목이 해칭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금융주 중에서도 이제 KB금융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많은 이제 금융 지주사들이 있는데, 이 KB금융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가장 이제 순이익폭이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이 이런 이제 대선에 대한 어떠한 그런 해칭 수단만 이제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눈높이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때 이제 홍콩 ELS 사태가 있었죠. 이 배상액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기이고, 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금융주 안에서는 KB금융이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은행주나 보험사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순매수단에서도 메리츠 금융지주를 담고 있고 신한지주도 담고 있거든요. 지주사나 보험, 금융주들 대선 앞두고 좀 잘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789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칠로 이동해 보시죠. 오늘 강승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24년 하반기 전반적으로 함께 좀 점검을 해봤었는데요. 키워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AI입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시장 안에서는 AI가 주도 섹터로 좀 키워드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빅테크 위주로 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입니다. 사실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어제 뉴욕 시장에서도 고용 지표들 쿨다운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대선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로도 테마별로 후보가 내걸고 있는 정책이 다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증시팔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보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수출입 데이터가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일부 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다시 달릴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룹주 중에서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골칫거리다 라는 부분을 살짝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반등하고 있었던 그 시기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살짝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승부주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어제 여행주에 이어서 관광주까지 2탄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고요. 하락세가 약해지고 있지만 잘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9로 이동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전력 설비 그리고 전력 기기 살펴봤습니다. AI 돌리려면 당연히 전력 기기들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하반기에도 잘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특히나 탑픽으로 일진전기 꼽아주셨는데 PBR이 평균 다른 종목들은 한 4-5배 정도 되는데 2-3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 중 하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1.5% 눌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는 5일 오전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호의 이 종목에서는 이구산업, 하이젠 R&M 두 종목 전략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전력기기, 전력설비, 금융 테마 살펴봤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일진전기, KB금융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